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6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은 외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변으로 일어난 정부가 선택한 것은 서둘러 한일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고 월남파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명분은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소위 종잣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바탕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고 압축성장의 신화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던 그때는 또 한편으로 정치자금의 종잣돈을 마련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꼭 어울리는 속담 하나가 있죠. 떡장사하는 사람 손에 어떻게 콩고물이 안 묻을 수가 있느냐. 기사 아저씨, 좀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으따 참말로 비가 이래 억수로 퍼붓는데 이보다 어째 빨리 갑니까? 그래도 좀만 더 서둘러 주이소. 급합니다. 1966년 5월 28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난 경남일보 김 기자는 택시를 전세내어 진주 본사로 다급하게 향했다. 굴지의 대기업이 사카린의 원료인 OTSA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있다. 국장님, 이거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이 김 기자가 가져온 이 자료만 봐갖고는 특종은 특종인데. 예, 윤 국장입니다. 예? 삼성이라고, 예. 아니, 웬일로? 곧바로 삼성 쪽의 로비가 시작됐다. 국장님, 서둘러서 보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로비에 막혀서 힘들어집니다. 나 참말로 이 무야면 좋나 이거. 아니, 국장님, 그냥 보도하면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제가 취재원을 만나고 있을 때 중앙일간지 기자도 있었는데 서울로 곧바로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로 택시까지 잡아 타고 온 겁니다. 알았다, 김 기자. 그 옆방 가가 기사 써보거라. 알겠습니다. 삼성이 와 밀수를 하노. 어째 이런 일이. 경남일보는 1966년 5월 29일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아슬아슬한 가운데 특종 보도에 성공한다. (5대) 사회악 중의 하나인 밀수를 단속하는 세관당국이 시가 2, 3천만 원 상당의 일제 사카린 원료 약 40톤을 적발했지만 일주일이 경과해도 애매한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세관은 당시 적발 일주일이 경과하는데도 그 현품 전량을 어디로인지 반출해 놓은 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 재건을 위해 한창 종잣돈을 마련 중이던 1960년대 중반. 최대 정경유착 사건으로 꼽히는 사카린 밀수 사건의 계기는 1964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삼성물산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회장, 이미 손을 한번 댔다가 포기한 비료 공장,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비료 공장을요? 미국이 좀 도와줘서 3비료 공장하고 4비료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은 이걸로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우리 농민들이 좀 더 값싸게 이 비료를 이용하려면은 누군가 이 비료 공장을 하나 더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 같으신데. 카카, 제가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각하께서만 나서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극하면은 너 모으면 될 것 아니요. 어떻게 모아주면 되겠소? 행정부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응. 장기영 부총리 좀 들어오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이 장기영 부총리만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니요? 물론 장 부총리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됩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각하, 찾으셨습니까? 부총리, 이 회장님이 나를 믿지 못해서 비료 공장을 짓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장 부총리면 될 것 같소. 장 부총리가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도와주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아닙니다. 내 임기 중에 비료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은 맡겨주십시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울산공업단지 안에 35만 평 규모의 대지에 연간 생산 33만 톤에 이르는 한국 비료 공장이 건설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역사고 주홍 글씨 같은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료 공장을 짓긴 했는데 왜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첫걸음 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한비건설을 위해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4,200만 달러의 차관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미쓰이 측이 주로 기계와 설비를 한비 측에 파는 것에 대한 대금이었다. 이에 따라 미쓰이는 기계를 파는 편에서 관례대로 삼성 측에 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의 주장을 보면 당시 이병철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리베이트 100만 달러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100만 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미쓰이 입장에서는 그게 관례라면서. 관리가 그렇다면 받아주는 것도 예상 나쁠 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00만 달러나 되는 분명치 않은 돈을 들여오는 게.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국내로 가져온다는 것은 현행법상이 어렵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각하.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한 가치 물건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소? 이를테면은 이쪽에서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그걸 들여와서 처분을 해서 이 돈을 만드는 방법 말이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이문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거요? 100만 달러어치 물건을 들여와서 그 시중에 내다 팔면 대강 4배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4배라. 이병철이 물건을 들여온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건 사실상 밀수를 말한다. 또 시중에 팔면 4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00만 달러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400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2천억 원이 웃도는 거액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나머지는 한비건설의 내자로 쓰기로 했다는 게 이맹희 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훗날 이맹희 씨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리베이트 100만 달러 건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실수로 규정했다. 지금 다시 판단해도 당시 박 대통령에게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은 실수였다고 믿고 있다. 박 대통령은 리베이트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만약 삼성에서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일이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돈과 연관해서 벌어진 일들이 삼성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 개인에게까지 너무나 엄청난 재난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재난을 촉발시킨 일이 바로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남일보의 기사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금북화학공업주식회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까지 총 8대가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총량은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약 4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내일 쳐들어가자고. 가지.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소리 안 비켜요! 당신들, 우리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는가, 부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일제 아마도 같은데요? 아마도가 뭐야? 예. 사카린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이봐요. 이거 총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40톤 될 겁니다. 40톤이라. 뭐야? 세관에서? 예, 아버님. 현품만 확인하고 철대문에 봉인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직접 물건들을 뜯어가 검수를 했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겠구만. 계속되는 경남일보의 보도 내용. 일주일이 경과해도 애매한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세관은 당시 적발 일주일이 경과하는데도 그 현품 전량을 어디로인지 반출해 놓은 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전날 즉석 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회사 측 직원은 창고 천장을 통해 약 100포를 빼돌렸다는 것이며, 이 사실이 수일 후인 24일에 민간인 가공업체 현장에서 발각돼 빈 부대 사진을 찍고 증거물로서 남은 일부를 압수해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세관 측에서는 검수 이길인 19일 트럭 7대에 인부까지 동원해 와서 반출 작업을 하던 도중 어찌된 영문인지 이미 적재된 세대분까지 다시 하차해놓고 전원이 돌아갔다고 한다. 24일 오후 7시경 공장 직공이 전원 퇴근한 후 다시 나타난 세관원들은 현품 전량을 어디로인지 반출해 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세관 측이 물건을 발견하고 5일간이나 조사가 중단된 점과 최초부터 회사를 고발하지 않은 점, 반출 작업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다. 예, 부산세무서죠. 예, 저 경남일보 김 기자입니다. 그 세관 측이 현품을 옮겨서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감시과장에게 문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감시과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 경남일보 김 기자입니다. 그 수안동 금복화학에서 발견된 아마도 말입니다. 저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삼성이 사카린 2259포대를 밀수해 판매하려던 순간 이를 적발한 부산세관은 같은 해 6월 1059포대를 압수하고 고작 벌금 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경남일보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됐든 중앙 일간지들이 침묵하는 동안 일개 지방신문인 경남일보가 가장 먼저 삼성의 밀수 사건으로 다가간 것입니다.